속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받은 대출에 대한 연체 기록을 없애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누가 대상자이고 언제 시행이 되는지, 무엇보다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을 해주셔야지만 매일매일 빠르게 여러분 정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자, 코로나19 대출 연체 기록 없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시간 전에요. 이제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요. 소상공인 팬데믹이 언제 코로나19 때 대출 연체 기록 없앤다. 뭐 설 특사는 미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팬데믹 때 받은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21분 전에. 자, 이 내용을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기사 읽어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자, 짤막하게 핵심 요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없으신 분들 요것만 보셔도 돼요. 자, 지원 내용은요, 신용사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받았던 대출 연체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장점과 단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데, 그런데 이 대상이 있습니다. 다 사면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 당시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코로나19 때 받았던 그 대출에 대해서 만약에 연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 취약계층도 됩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취약계층도 그 당시에 연체가 있다, 그거 연체 기록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는 내용과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신청 기간은요, 여러분 그 신청 기간이 있을 텐데, 이게 미정이에요. 일단 예를 들어서 빠르면은 이제 설날 이전에도 하겠다라고 이제는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금융권과 말을 맞춰야 됩니다. 금융권에서 일단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권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뭐 오케이 한다 그러면 빠르면 설날 이전에도 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는 거죠. 방법은요, 일괄 전산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뭐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직은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제가 미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뭐 따로 신청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연체 기록 삭제는 일괄 처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전산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정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뭐래요?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검토 중. 자, 검토 중이에요. 자, 왜 검토 중이냐면 금융권과 협의해야 됩니다. 금융권이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얘기가 왜 나왔느냐?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뱉어냈으니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무급에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이 당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점과 단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장점 먼저 봐볼게요. 자, 여러분도 연체가 없으신 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를 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그 정보가요, 신용정보원 쪽으로 가요. 신용정보가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렇게 정보가 다 모여요. 이렇게 신용정보 쪽으로 이 사람 3개월 이상 연체됐다라고 이제는 신호가 가죠. 정보가 갑니다. 그러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게 돼요. 그런데 금융기관과 CB,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예요. 여기에 이를 공유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원의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거를요, 각각의 은행,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신용정보에 있는 여러분의 연체 기록을 다 봐요. 신용평가사도 이 기록을 씁니다. 그런데 이 CB사에서는요, 이 신용평가사는요, 이 기록을요, 보세요.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카드 만들 때나 그 다음에 뭐 대출할 때 아시죠? 신용평점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용평가사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게 5년 동안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카드 사용할 때, 대출 이용할 때 계속 그 기록이 남다 보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이거를요,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기록을 아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께서 카드 사용할 때나 신용사면이 되면 대출 이용할 때에 이런 어떤 기록들이 없다 보니까 아예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댓글에다가도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서 더 이상 뭐 대출도 안 되고 금융 뭐 활동이 금융생활이 완전 멈췄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만약에 연체 기록이 사라지면은 이제 숨통이 좀 트일 수는 있겠죠. 예, 연체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요게 이제 장점이고요. 연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근데 연체를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사라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단점 가보겠습니다. 단점. 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문제가 항상 생기죠. 그렇죠. 정말로 열심히 그 연체 안 되려고 갚아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연체 안 하려고, 내 자산 다 팔고 이러면서 대출금을 갚아왔는데, 이런 사람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허무해지는 거죠, 사실. 예? 페널티라는 게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연체 정보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 대출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연체 가산이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거를 오해 말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체 정보를 기록을 없앤다라고 보면은요, 이렇게 얼뜻 생각해 보면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 보여요. 물론 있죠, 형평성이 어긋나죠. 하지만은 원금을 없애주거나 뭐 이자를 없애주거나 가산이자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그냥 연체 기록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연체하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가 없더라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게 진짜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는 뭐 원금 이자라든지 뭐 이런 걸 감면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평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젠 그냥 어려우신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래요. 정말로 나는 연체 안 되려고 내 자산 다 팔아가면서 했는데 이게 뭔가 이럴 분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이런 뉴스 보면은 이런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연체 안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좀 허무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그렇게 막 이렇게 기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원금 이자라든지 뭐 이자 이런 걸 마이너스 제외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단순히 뭐 형평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이런 뉴스 들으면은 하루 또 기분이 좀 꿀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푸시라고, 그냥 푸시란 얘기입니다. 그걸 막 이렇게 담아둘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정말 어려우신 사람, 정말 어려웠던 분들, 연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상공인 분들, 그냥 연체 기록만 삭제해주는 거구나. 그래, 어려우신 분들 재기해야지. 나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재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은 뭐 신용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어려우신 분들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상공인 전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편 나누게 하고 이러면은요,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목소리 높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목소리 주장할 것도 사실 힘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연체 안 되려고 막 노력했던 분들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냥
잘 이해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다시 한번 뭉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이 나오면요,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예, 정말 연치 안 되려고 노력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연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이자 까주는 거 아닙니다. 연체 이자, 가산 이자도 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높아심에서 자꾸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장단점 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8시에 올라가고요. 오늘처럼 속보 있으면 바로바로 올라가죠. 그리고 저는 경제평론가입니다. 다양한 방송에 고정 방송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한 가지 공지사항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가 이제 1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15만 명이고요. 10만 명 넘었을 때,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예,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서 우리 편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세요. 더 이상 얘기 없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자, 15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된 케이스예요, 제가. 그 당시에 10만 명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10만 명을 거의 1년 하고 나서 조금 넘었을 때인가 거의 1년쯤에 10만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봐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꽤 오래 걸렸죠. 5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구독자의 연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구독 막 해서 어그로 끌어서 구독자 늘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질문? 예전에 얘기했던 거를 또 질문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거 나 분명히 방송했는데, 이 정보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이게 안 보셨던 거죠. 못 보셨거나 안 보셨거나,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구독을 시켜서 그냥 빨리, 왜냐면 구독을 하고 알람 하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 먼저 보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구독 영상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빨리 구독을 시켜서 그냥 매일매일 제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구독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안 했었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하도 똑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보시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구독자에 연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15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우리 여정 가족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여정 가족님들 15만 명 됐는데, 그렇잖아요. 뭐라도 이벤트로도 해야 하고 뭔가 기쁨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도움 되는 거예요. 10명 뽑을게요. 이번에는 이제 10명을 뽑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우리 다 아시죠? 여정 가족님들은 다 아시죠? 하는 방법. 뭐요? 자기 별명이라든지 닉네임을 써주시고 정답 이렇게 딱 적어주셔야 돼요. 꼭 닉네임 적어주셔야 됩니다. 닉네임 안 적어주시면 정답자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뜨아로 보내드릴 겁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는데, 닉네임 안 써주시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고를 안 써주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나 드릴 수가 없어요.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나 막 접수하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셔서 아무나 접수하시더라고. 근데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누군지를 알고는 드려야 되니까, 정답자인지 당첨자인지를 알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러분 댓글에다가 닉네임, 이름 써줄 필요 없어요. 개인정보 남기지 마십시오. 개인정보 남기지 마시고 그냥 이름하고 정답 딱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10명을 추첨을 해서 10명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커피 쿠폰은 토요일마다 보내드립니다. 한 주를 모아서, 한 주 동안 퀴즈 내드린 거 다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그럼 퀴즈 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화면 좀 바꿀게요. 제 얼굴 좀 크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퀴즈 드릴게요. 자, 이 채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야, 이거 너무 쉽네? 그러니까 제 활동명이 무엇일까요? 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의 이름.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름 뭘까요? 두 글자 써주셔도 되고요. 6글자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줄여서 두 글자라도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채널 이름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 모를 수가 없지. 땡땡 가족님들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댓글에다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닉네임 꼭 써주시고요. 본인의, 여러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라든지 닉네임 꼭 적어주시고, 정답 딱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아니면은 뜨드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10명을 추첨해서 토요일날 여러분께 메가 커피, 메가 커피가 대리 점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 메가 커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국의 지역에도 메가 커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메가 커피로 정했어요. 가맹 점수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좀 쉽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 커피로 해서 그 뜨거운 아메리카노 쿠폰을 여러분의 그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좋은 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여러분 곁에서 또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다 보니까 정보가 막 쏟아내고 있어요. 또 정보가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기료 20만원 감면해주는 거, 그거 새로운 정보가 있거든요. 대상자가 나왔어요. 대상자가. 그래서 그 대상자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해당이 안 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20만원 전기료 감면받은 거, 그거 이제 급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속보 처리는 안 할 겁니다. 진짜 속보는 방금 떴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 방금 떴기 때문에 나온 게 속보지, 그거는 이제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기료 감면 대상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 이외에도 지금 계속 제 정보에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 거나 아니면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그 다음에 특허 프리랜서 모든 분들이 정말로 2024년도에 부자 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정 가족님 계시니까 그 수요일날 그 강의가 있습니다. 동시 강의죠. 그래서 저녁 7시죠.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그 여러분 올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이버 블로그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마케팅 했을 때, 온라인 마케팅을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가 기본이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 써서 상위로 올리는 방법, 어떤 글을 써야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지 네이버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 스킬이기도 한데 좀 걱정스러운 게 시니어 분들이 많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좀 시니어 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긴 해요. 사실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네이버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글을 상위로 올리는지 그 알고리즘이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고도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에요.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1월 8일이고 수요일날 저녁 7시에 있는데 대상자는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들입니다. 전자책. 그 아시죠? 여정가족님들 다 아세요. 깊게 설명 안 드릴게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 무료 강의가 제가 할 수가 없는 역할입니다. 그 위치가 안 돼요. 제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영원 강의가 못 해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꼼수로 그냥 전자책이라는 걸 있어서 그걸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실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그 강의 접속 URL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프로그램이 제가 유료를 쓰고 있는데 돈을 내고 쓰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시 접속이 100명이다 보니까 그 100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들어오실 거면 로그인을.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요. 못 들어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제 마음 아시죠? 야, 2024년도에는 우리 여정가족님들 부자 되게끔 만들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다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어려움에 계시는 분들 하나의 그 돌파구를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좀 제시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저한테 큰 도움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한다고요? 2024년도는 기회의 시간이고요.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뭔가 에너지가 있고 내가 그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진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면은 꼭 뭔가 이렇게 진짜 그래요. 유튜브 가보면 저도 안타까운 게 막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봐도 와, 이거 완전 사기인데?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 양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공중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제평론가를 오래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심사를 다 봐요. 양력, 경력, 진짜 학교에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다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건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좀 정보를 보고 진짜 저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약간 취약계층이라든지 간절하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시는 코인, 이거든요. 코인 정말 조심하십시오. 토큰 이런 거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추정 60분 그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더라고요. 정말 그 시니어 대상으로 해갖고 사기치시는 진짜 그런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이런 분들 활개를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경제평론 하다 보니까 이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참 안 당하시게끔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막 그렇게 들 정도로 진짜 심각하구나는 걸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상한 데 가지 마십시오.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여러분께 투자라 그러면 일단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께 투자하세요 이러면요 이제 하지 마세요. 일단은 먼저 의심하고 보십시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러분 의심 먼저 하시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정말 좋은 정보,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보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아직 부족해요.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 여정가족님들하고 거의 2년 넘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찐 여정가족님들 끝까지 보시는 우리 여정가족님들, 지금도 청소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음식 만드시면서 장사하시면서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우리 찐 가족 여정가족님들, 거의 저 안지 우리 2년이 넘었죠. 그리고 TV에서 여정님 TV에서 봤어요 이러면서, 뉴스에서 봤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여러분께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도 뭐라고요? 우리 돌파구, 이미 부자이신 분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고, 지금 약간 좀 잘 되다가 어려웠던 분들은 다시 이제는 도약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희망처럼 2024년도는 정말로 여러분께 큰 행운의 해, 엄청난 부자가 되는 해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또 2024년도 함께 달려봅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다 얘기했네요, 여러분. 자, 내일 뵙겠습니다.